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저는 약간 똘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달) 그 코리아 오픈 용대랑 네네네.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용대가 나갔거든요. 이용대 유영성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2015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인도네시아의 모하마드 아흐산, 핸드라 세티아완 팀과의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네네. 배드민턴을 네. 또 많이 이게 즐기면서 네네. 또 감동도 받고. 네. 마용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저도 많이 네.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마영TV 여러 네. 가지 많이 봤고 네. 최근에 성현이 나온 것도 봤고. 아, 진짜요? 네. 아, 맨 처음에 네. 그 되게 어려운 시절부터 하셨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 처음에 네. 그 영상들도 네. 많이 봤어요. 아, 어디 진짜요? 야외에서 막 그것까지? 하는 것들도, 예. 와. 제가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 유현수 선수가 2022년을 마지막으로 네. 이 네네. 선생활 은퇴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 이게 어떻게 은퇴를 네.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요? 네.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이 고민해왔어요.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한 6, 7년 전부터 해왔고. 6, 7년 네, 전부터. 맞아요. 이게 제가 2016년 네. 9월달 그 코리아 오픈 용대랑 네네네.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용대가 나갔거든요. 그만두고 이제 나갔는데 네.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여러 파트너들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야, 그때가 30살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이후로부터 네. 한 2, 3년 정도 이제 해외 선수들하고도 경험을 많이 해보고 네. 파트너를 하면서 해외 선수랑 같이 파트너를 해서 시합도 나가보고 네. 이제 다른 한국 선수들하고도 이제 시합을 나가보고 했는데 이제 성적이 또 원하는 만큼도 안 나왔고 그 이유가 당연하게 이제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느낌이 없어지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티베이션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러시구나. 은퇴를 네. 준비하시고 네네. 나서 네. 지금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동안은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뭐. 일단 제가 그 작년에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정식적인 은퇴는 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불과. 아, 정식적으로는? 네, 오늘 지금 촬영이 오늘 1월 8일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12월 31일자로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정식 은퇴는 그때인데 작년 그 10월 달에 네.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정체전. 그 대회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었죠. 아,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네, 그 뒤로부터 지금 2개월 시간 동안 네. 방송 활동도 조금 했고요. 한 2개월 정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새롭게 네. 그 아카데미 관련된 이제 배드민턴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그거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사실 바로 미국에 나가게 돼요. 아, 내일 바로 네. 나가세요? 네네. 아이고. 미국에 이제 그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 선수들을 이제 좀 같이 코칭해주면서 네, 경험을 쌓고 싶어서 내일 또 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나가시면 미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네네네.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제 그쪽에도 제가 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 네. 그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요. 협회에 비중이 없어요. 아, 협회 비중이 네, 없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협회에 소속이 돼서 협회에서 이제 국제 대회를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뭐 국가대표 뽑혔다고 하죠. 네. 국가대표 뽑히거나 상비군 훈련에 뽑히면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협회가 존재는 하지만 굉장히 지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 미국은? 예, 각자 클럽이나 또 이제 그 후원사죠.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시합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예, 자비. 자, 이제 뭐 선수의 그 학부모들이 이제 직접 부담을 하거나. 미국이 사실 그 배드민턴으로는 네네. 뭐 역사가 거의 네네. 없지 않나요? 그게 짧습니다. 뭐, 예, 예, 그리고 선수가 나오는 거를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국제대회 참가한 선수가 6, 7명 정도 있고 유소년으로 하고 있는 선수는 몇백 명이 돼요. 유소년으로 하고 네, 있는 그냥 선수들. 취미라고 하죠. 네,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선수가 되는 건데 안 그래도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네. 배드민턴으로는 저희가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배드민턴 그 강국의 시스템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미국에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런 기대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 싶어서 경험할 겸 일단 조금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네네. 그 미국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네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 일본에서도 좀 유소년들하고 이제 코칭을 해본 적이 있고 네. 싱가포르도 있었고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사실 전부터 계속 관계가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의 그 문화 네. 또는 여러 나라의 그 시스템 네. 그 우리 한국과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배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험하는 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좀 접목해보면 어떨까.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세계 나라마다 네네. 그 배드민턴 치는 플레이라든지 특성이 네네.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혹시 이제 많은 네. 경기를 뛰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나라마다 어떤 플레이 있어서 특징이나 특색이 뭐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랑 플레이 하는 게? 사실 말하자면 너무 긴데 네. 각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달라요. 플레이 네. 스타일이 다. 그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한 경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짧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네트 플레이나 변칙적인 플레이 또는 변칙적인 플레이. 변칙이지만은 네. 그 안에 자기들만의 그 틀이 있어요. 아. 네트 플레이 위주의 그 네. 볼을 높이지 않고 낮게 자꾸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특색인 것 같고요. 반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올릴 거 높게 올려주고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조금 우리랑 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올릴 거 올려주고 만들 거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공격 전환을 많이 하는 그런 되게 기본적인 좀 뭔가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기에 플레이 좀 많이 네. 충실하는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기교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기교가 우리나라보다는. 네. 저희는 완전 뭐 정석이죠, 우리나라. 딱 정석에서 네. 뭔가 좀 네. 벗어나면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옛날에 좀 많이 혼나다 보니까 맞아요. 라켓 들어. 네, 선수들이 그 틀에서 벗어난 네. 플레이를 좀 많이 네. 안 하게 되죠. 주저하게 되고. 네.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율스러운 것 같고요.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일본 같고요. 일본은 완전 뭐 네. 기계인가요? 그러니까 뛰는 거 봐도 일본이 뭔가 되게 탁탁탁 뭔가 맞아요. 그런 되게 부분이 있더라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편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가서 지도했을 경우에도 우리 옛날 20년 전에 제가 운동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 뭐 운동했을 시합을 때. 한번 뛰거나 네. 연습을 끝나고 쪼르륵 달려와요 저한테. 진짜요? 달려와서 열중샷 하고 우리 운동할 때는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예. 어드바이저 시테쿠다사이라고 어드바이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땠어요? 그거를 와서 열중샷을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아직까지도 이렇구나.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선수가 직접 와서 자기들이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나지도 않는 선수들도 그렇게 와서 하는 거 보고 일본이 계속 배드민턴이 발전되는 이유가 있구나. 사실 운동선수, 저는 그렇거든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운동선수들과 운동에 대한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진지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좀 많이 그게 무너졌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문화였다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네. 전형적인 서구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 나라마다 이런 플레이들이 다 네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네. 환경이라든지 네네. 그런 배드민턴을 대하는 문화가 네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성향도 네네. 굉장히 다르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을 거고, 이제 그 국민들만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만 따져도 우리 아래쪽 지방부터 해서 네. 위쪽 지방 그 코치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듯이, 네, 약간씩은. 예, 약간씩은 네. 다르듯이 네. 그렇게 뭐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그 나라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뒤처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이유는 제 생각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나라의 인구가 적다 보니까 네. 거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특출난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온다. 재밌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즐기기만 해도 특출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실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 네네네. 학교를 딱 정해놓고 그 학교 안에서만 잘하는 선수들 뽑는 그런 시스템이란 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얇아요. 아. 옛날에 됐던 이유는 그 선수층을 쥐잡아가면서 무섭게 해서 만들어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돼 가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처벌을 네. 늘리자 이게 네.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선진국처럼 그 취미 활동으로 처음에 부담 없이 그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선수를 많이 뽑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하려는 아카데미 사업도 그 중에 일환이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정말 이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가 뭐냐 네네. 그게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제가 듣기로도 네네. 자유스럽게 이제 네네. 취미 활동으로 해서 네네. 선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네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네. 이 엘리트 네. 체육으로 해서 네네. 뭐 선수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배드민턴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전에 아카데미 뭐 이런 네. 플랜을 말씀하실 때 네네네.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뭔가 네네. 이제 아이들이 취미로 네. 다양하게 네. 좀 접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구상하시고 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희가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이 많아요. 부담 가는 이유가 일단 그 엘리트 전문 학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있지도 않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주소지 전학을 가야 되고 전학을 가려고 하면 주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부모랑 같이 그 이사를 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네. 내 아이가 흥미가 있는지 배드민턴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사 간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내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취미로 동네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더 처음에 그 다가가기가 쉽지 않나. 배드민턴을 신규 유입하기가 쉽잖아요. 네. 다가가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네. 재밌네 하면은 그때서야 선수반으로 옮겨도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고 저도 이제 아이가 8살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많이 그런 걸 좀 느껴요. 아.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거의 초석이죠. 이 취미반을 개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네. 만드는 아카데미가 네네네. 지금은 여기서 네네. 오늘 처음 네네.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네네. 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네. 이게 남들이 보면 배드민턴 그냥 학원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제 스텝 바이 스텝의 순서는 그래요.
취미반을 먼저 그 개설을 해서 네. 많은 배드민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규 유입을 많이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재능과 흥미가 있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선수반으로 이동을 하고 그 선수반으로 이동을 해서 유망한 선수들은 후원도 해주고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선수마다 다 레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레벨에 맞게 진로를 설정을 해주고 카운셀러 해주면서 네. 어떤 선수는 대학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실업팀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올림픽을 나가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을 다 각자 맞춤형 케어를 해서 이제 진로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저는 초장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미반은 전국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취미반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반은 제가 직접적으로 좀 관리 감독하고 케어할 수 있게끔 직접 예. 관여를 하셔서 예, 직접적으로 선수가 제가 이제 코칭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 추후 문제지만은 네. 그 레벨에 맞는 그 코치들을 영입을 해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 선수를 직접적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업까지 같이 겸해서 예, 조금 진짜로 선수들 잘 되는 방향으로 예, 이끌어주고 싶어요. 제가 선수를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네. 이벤트 리그도 엄청 해외 리그도 많이 다녀봤고 국제대회도 네. 많이 가봤고 이제 뭐 코치로도 여러 나라 가봤고 해서 우리 배드민턴을 업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가면 가는 길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거를 제가 가이드라인은 잘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잘하는 것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리 그 네네. 경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인생을 네. 사셨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 네.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해외 리그를 다닐 때 뭐 매니저라든지 통역사라든지 네. 트레이너도 없이 그냥 혼자 다녔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오퍼들 있잖아요. 네. 스카우트 네. 제의나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다 직접적으로 했어요. 직접 그러다 하는구나. 네, 그거를.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 대화도 안 통하고. 예, 영어도 예. 처음에는 안 됐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네네. 실제 거기 어렵게 간다고 해도 네. 그 프런트들과 그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좋은 관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운동만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에서 하다 보면 또 트레이너를 개인 고용을 할 수도 없고 매니저를 직접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런 관리를 누군가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후대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좀 최소화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유영선 선수가 제가 그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016년 그 리우 올림픽 준비를 하시면서 네네. 그 휴대폰을 네. 한 달 동안 아예 꺼두셨다고. 예, 네. 그랬었죠. 네, 꺼두시고 아예 훈련에만 네. 집중한다고. 네,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게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끌 네. 수는 없었고요. 그때 인터넷을 차단해 놨죠. 아예 차단해서. 네, 인터넷을 이제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네. 캐나다에 전지훈련을 한 달간 갔었는데 네. 계속 인터넷 차단하거나 이제 좀 아예 그 네이버를 지우고 그랬었죠. 네, 바탕화면에서 네. 없애고 그렇게 네.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쓰잘데기 없었나? 제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때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뭐 한 가지 일을 하시면 예. 뭔가 집중을 하시고 그런 게 좀 저는 그거에서 느껴졌거든요. 예. 물론 그 성적은 제가 네. 그 인터뷰도 봤어요. 네네. 그 이용대 선수한테 네.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예. 말을 하게 돼서 하시면서 울먹이는 장면을 제가 그랬나요? 네, 봤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네. 뭐 한 가지 일을 하시면 네네. 또 이렇게 그거에 또 맞게 또 집중적으로 또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참 기대가 되면서도요. 네네.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좀 더 발전을 네.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약간 성격이 네. 뭔가 조금
그 좀 고집스럽게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네. 생각보다 제 일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왕 하는 김에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좀 모토가 뭘 하고 나서도 그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저는 뭘 하고 나면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그 이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두 다 했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생활도 리우 올림픽 때도 그래요. 네. 런던도 그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고요. 안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더 이상 돌아가면 어땠을 텐데 저는 그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뭘 하시면 그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좀 그러려고 해요. 가끔 게을러질 때도 그러시구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은 뭔가 네. 100% 해도 될까 말까인데 100% 해갖고도 안 됐어요. 저는 올림픽의 금메달은 네.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야 될 몫이고 제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일을 있을 때 100%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세계 뭐 랭킹 1위도 찍으시고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게 없으면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뭐든지 최선을 다해도 너무 힘들면 네네. 중간에 좀 그래 좀 쉬었다 해도 되지. 네. 저는 약간 마인드가 이랬어가지고 예. 좀 그랬는데 좀 뭔가 예. 반성이 되면서 네. 저는 약간 네. 똘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요? 어떤 똘끼가 있었냐면 예. 뭔가 남들이 다 하면 네.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이거를 만약에 남들이 네. 못한다 했을 때 내가 하면은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그래요? 들면 셔틀런을 하는데 네. 이 선수가 뭐 다 130까지 해. 네. 그러면 저는 그걸 성공해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냥 성공해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했을 때 이렇게 성취욕? 좀 성취욕을 뭔가?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불리하거나 네. 조금 안 될 것 같은 거를 네. 막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오늘 개인 운동을 나가려고 해. 네. 되게 귀찮아. 가기 싫어. 귀찮죠. 아무도 안 나가. 네. 너무 힘들 때는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나갔어. 네. 너무 몸이 피곤해. 근데 네. 이제 다 뭐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네. 안 나가. 네, 근데 쉬어야죠. 여기서 내가 힘드니까. 지기 싫은 거야. 내 자신한테 지기 싫은 거야. 그런 거. 여기서 내가 지면은 네. 안 된다. 근데 근데 그래. 딴 사람도 이 그 네. 마인드가 있겠구나. 다 하기 싫겠구나. 그때 한 번 그때 더 하면 나는 막. 하자 하면서 야. 속으로 막 그 힘이 막 나요. 그런 게 있구나. 약간 똘끼 역시-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역시 생각해도. 이게 내가 보니까 이 뭔가를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씩 이렇게 네.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궁금해서. 말로 네. 설명하기가 제가 지금 네. 조금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떤 느낌이신지는 아시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고. 만약에 남들하고 달라지고 싶다고 하면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네. 걸. 그러니까 이 정도 이만큼 했겠지 하면은 남들은 여기서 요만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만큼 넘기기 힘들죠. 그죠. 네. 그 상태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가 요만큼만 하면 남들하고 달라지는데 그게 되게 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좀 깼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남들하고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약간 네. 웃으면서 그 단계로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넘어서야지.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근데 보통 사람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일단 저랑만 봤을 때도. 네, 네. 근데 진 적도 많아요, 제 자신한테. 넘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졌다. 오늘은 내가 졌다 하면서, 그냥 뭐 잔 적도 있고 한데,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고집을 많이 좀 부렸던 것 같고,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모든 걸 좀 즐기게 되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욕심도 예전보다 좀 적어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스스로 조금 게을러진 좀 네, 그런 삶을 네. 최근 몇 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그만큼 진짜 고생하시고 뭐 그랬으니까 좀 아예 좀 쉬기는 또 쉬어야지. 또 이제 앞으로 근데 달려가려면 휴식도 또 필요하잖아요. 바로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게으르면 바로 결과에 나와요. 제가 한 몇 년 그렇게 좀 게을르게 살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결과에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지. 평소에 열심히 그런 것 안 같아요.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 그럴 수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영선 선수가 선수 네.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예전에 초등학교 정읍 출신이시더라고요. 정읍시에서부터 예. 맞아요. 네, 그 전주 농구.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전주 생명과학고로 생명과학고. 바뀌었죠. 네, 네. 네, 전주 농구 네. 원광대학교 네네네. 네, 상무부터 네네.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지금 거의 몇십 년이죠, 그죠? 그죠? 한 27, 8년 정도 한 27, 것 8년. 같아요. 네. 배드민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네. 이 선수를 하다가 이게 어느 날 은퇴를 한다는 네네.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네. 그 조금씩 고민하는 건 한 6, 7년 됐고 진짜 네, 네. 본격적으로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20년. 3년 딱 됐어요. 3년. 예, 그게 딱 올해 딱 3년 코로나 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약간 좀 배드민턴 말고 한눈을 많이 팔았어요. 한눈 팔았다는 게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그런 외적인 거에 많이 시간을 쏟았어요. 저도 그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예. 이제 찾아보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 재테크나 뭐 이런 사업 쪽에도 예, 관심이 예, 많고 예. 그래서 네네. 뭐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뭐 네네. 그런 방송, 경제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예. 제가 그런 예. 기사도 읽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네네. 약간 배드민턴에 맞아요. 집중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많이 그 배드민턴에 집중 안 하다 보니까 네. 다른 거를 많이 그러니까 배우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그만두고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원래 미국에 나가는 거였는데 좀 취소가 됐죠. 취소가 원래는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을 계획을 네, 하셨군요. 2020년에 네. 미국 이제 나가서 네. 이제 아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도 하면서 사업에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 가시는 그,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네 코칭에 대해서도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고 네.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자연스럽게 당진시청이랑 그 3년 계약을 하게 됐고 당진시청에서 처음 들어가면서 성적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금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한테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때 그 노력은 했어요. 100% 집중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거에 100% 집중을 못하고 조금 한 10% 정도는 어디 딴 데 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죠. 안 좋다 보니까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어요. 계속 열심히 하면서 3년을 끌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은퇴한 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분이 네. 나 막 은퇴했다 막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리 계속, 어느 정도 네. 좀 마음적으로 좀 정리를 맞아요. 하는 시간을 좀 그렇게 있었어요. 2년이란 3년 그 기간 동안 좀 가졌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언제까지 선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몸이라는 게 네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37에 은퇴를 했다 해도 정말 오랜 기간 네. 선수 생활 한 거거든요. 네, 제가 그 오래 했죠. 최근 이제 그 선수 중에는 그 이현일 선수가 네네. 40살까지 하시고 현일이 형. 은퇴를 네. 하셨고 네. 그 다음 이제 유영수 네. 선수가 37까지 제가 그 은퇴를 할까 말까 네네네. 한 3년 전부터 계속 네. 직접적으로 그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50대 50으로 고민했던 게 일본의 미우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50살이 넘어서 52세인가? 그래요? 52세까지 네. 했다고?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네. 그 처갓집이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가서 TV 보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막 그 TV 네. 그 축구 계속 경기를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이슈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데?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약간 똘끼가 있다고. 남들은 안 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선수를 이기려고 50세까지 하시는. 나도 한 50세까지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찰나 들기는 했어. 아, 근데 접었죠. 이게 그래도 또 지는 건 싫더라고요. 그 선수는 1부 리그가 아니라 6부 리그인가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 축구가. 아무래도 예, 그 예, 50, 나이도 있고 50대면은 몸이 안 아우. 따라줘요. 야, 그래서 저도 지는 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면 아니, 그냥 지면서 그냥 엔조이를 계속 하면은 뭐 하겠죠. 50살까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성격상 100% 쏟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고민하다가 예, 그래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은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그 네. 배드민턴의 네네. 발전을 위한 네네. 그런 이제 네. 업에 종사를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덕분에 우리 그 국민이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 선수 때문에 또 네네. 배드민턴을 네. 또 많이 이게 즐기면서 네네. 또 감동도 받고 네. 많이 기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사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닙니다. 배드민턴이 네. 지금 뭐 그동안 뭐 이용대 선수랑 파트너도 네, 네, 하시면서 네, 이렇게 네, 하셨겠지만 정말 그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도 네.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유.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선수 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는 걸 네. 볼 수 없다는 거에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앞으로 그 하시는 그런 일들에 정말 잘 되시기를 기원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네. 뭐 이런 전반적인 이 삶에 대해서 네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매일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좀 맞는 걸까? 사실 정답을 좀 많이 찾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래한 결과가 하고 싶은 일을 네. 해보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결과에 뭐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이 과정까지도 즐기면서 재밌게 해보자. 근데 제가 선수 때는 과정은 즐기지 못했어요. 진짜 이게 저를 스스로 올가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스스로 막 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좀 경쟁에서 이제 멀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와서 앞으로의 일은 결과가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시도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해보자. 네, 해서 솔직히 지금도 다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겠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해보고 네. 예, 이왕이면은 우리 배드민턴 그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제가 했던 게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관련된 거를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우리 유연성 선수 앞으로 앞날에 네네.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하겠고요. 네. 저도 많이 옆에서 네. 응원하고 네네. 정말 그 앞으로 잘 되셨으면 네네. 좋겠고. 네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네네. 정말 이 유연성 선수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죠. 우리 유영선 선수 하면은 뭐, 네, 다, 모두가 다 아시는 선수니까, 네. 우리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뭐 네.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 뭐 다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힘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드민턴을 통해서 좀 치유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배드민턴에 관련된 그 많은 분들이나 많은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그 분야에서 좀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좀 즐겁게 좀 우리 빡빡한 세상에서 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영 TV 네. 이런 좀 없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컨텐츠가 그래도 새롭게 좀 이렇게 컨셉을 잡아 가시는 것 같은데 많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구독.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알림도 해주시고 알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네, 네.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좀 네네.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예, 예. 사실은 오늘 네. 원래 유영 선수한테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네네네. 사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네. 그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네네네네. 사실 이 원래 내용도 네. 엄청 네. 많이 준비를 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추려서 네네네. 왜냐면 오늘 네. 이런 취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 예, 예. 다음 기회가 되시면 네네. 유영선 선수 본연의 그런 제가 네네네네. 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네네. 싶은데 다음에 네. 미국 잘 다녀오시고 아, 예. 네, 그리고 한번 또 출연해 주시면 아,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네. 댓글로 질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아, 네. 딱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거를 그렇죠. 받으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우리가 대답해보는 시간을 또 갖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 예. 그 다음에 유영 선수 한번 이렇게 좀 와주실 때 네네네. 제가 그 댓글에 미리 받을게요. 네네네. 받아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하고 네. 이게 소통하는 시간도 네네.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그냥 저는 뭐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하고 인사하거든요. 뭔가 좀 네? 새로운 거 만드셔야죠. 아, 그러게요. 이게 새로운 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